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아직 배달 중은 아니고요. 잠깐 좀 시간이 나서 유튜브에 댓글 달린 거 영상으로 좀 더 답변을 해드리려고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 이제 최근 것만 몇 개 캡처를 좀 했고요. 자, 보시면은 보통 주로 쓰는 콜이 배민원이랑 쿠팡인가요? 콜 두 개만 쓰는 건 별로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이 많으면은 주로 쿠팡과 배민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씁니다. 두 개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비 올 때 제가 배달을 또 하고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은 쿠팡 위주로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제가 하는 쪽은 저녁 피크 때 쿠팡이 5,000원 이상을 줘요, 단가를. 배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000원 이상 간혹 나오긴 하지만 쿠팡처럼 계속 피크 타임에 5,000원 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뭐 구간 배달권 뭐 3,000 몇백 원짜리 이런 것도 나오고 4,000원짜리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쿠팡 위주로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하신 분 하신 거 내용으로 볼 때는 배민이랑 쿠팡 두 개만 쓰는 거 별로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시는 지역에서 콜이 항상 많다라고 하면은 두 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인계동에 하시는 형님 있다고 했잖아요, 전기자전거로. 그 형님은 배민원으로만 하세요, 항상. 그러다가 요 근래에 쿠팡이 좋아서 좀 쿠팡을 같이 타고 계시는 겁니다. 지역마다 콜수랑 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각자의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좋은 단가 쫓아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저처럼 좀 짧은 거리 위주로 타실 거면은 하나로만 타기에는 짧은 콜만 계속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뭐 예를 들어서 배민원이랑 쿠팡을 탄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뭐 쿠팡으로 짧은 콜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수행 중에 배민원이 또 짧은 콜이 또 근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잡고 이제 첫 번째 쿠팡 콜 끝나자마자 바로 음식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배달을 완료하고 가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음식 조리가 보통 한 15분이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콜을 미리 잡았을 때 15분 안에 내가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콜을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짧은 거리를 계속 이제 잡아 놓는 겁니다, 다음 콜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제 짧은 콜 위주로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단가 좋은 것만, 뭐 콜도 많고 이제 단가 좋은 거 위주로만 하신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플 하나로만 하셔도 상관없겠죠. 굳이 뭐 두 개, 세 개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콜을 정말 여러 개 쓰는 날은 이제 콜이 없는 날, 그런 날 저는 콜을 배달 어플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뭘 절 또 스승님이라고 표시해 줬는데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질문 내용은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중에 왜 전기 자전거를 택했냐, 이 질문인데, 이 부분 먼저 답변 드리면은, 일단 오토바이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할 때 배달 수익이 좀 더 높다든지, 아니면은 좀 편하게 주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전기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는 오토바이로 했을 때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오토바이 처음 등록할 때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배달용으로 영업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영업용이죠. 영업용으로 보험을 들려면은 처음에 보험료 가입할 때 한 3, 400만 원 나간다고 해요. 제가 직접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보험사에 이제 문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먼저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도 나온다고 하고, 이제 무사고이면은 해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루에 이제 그 부업으로 한 평균적으로 한 4시간? 3시간, 4시간, 뭐 많아야 5시간 이렇게 부업으로 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를 그렇게까지 내면서 타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30km 주행한다고 하셨는데,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찾아보니 최고 속도가 25km던데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는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제가 타는 고속주행 되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거를 볼 때는. 근데 법상으로 들어가면은, 자,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로 보는 전기 자전거의 그 스펙은요, 현재는 500W에 속도는 25km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도 있어요. 전기 자전거의 그 무게가 몇 킬로 이하 아무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된 게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로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제가 타는 그 V7 같은 경우에 속도가 거의 50km 초반까지 나가죠. 그리고 모터도 1000W예요. 1000W에 약 50km 나가는 전기 자전거를 저는 타고 있는데, 국내 법상으로는 이건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탄다고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냥 원동기 이동 장치라고 순수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자,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나 도로나 모든 도로를 다 다니잖아요. 모든 길을 다 다니고. 근데 오토바이는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도로로만 다니잖아요. 네, 그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내법상 500W 모터에 25km까지만 속도가 나는 전기 자전거는 일반 도로도 주행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도 주행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 500W 이상의 모터와 25km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전기 자전거는 국내법상 전기 자전거로 보지 않고 그냥 원동기 이동 수단으로 분류가 돼서 자동차 도로로만 다니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하실 때는 1000W 전기 자전거, 2000W 전기 자전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제 고속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를 좀 더 편하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인도나 전기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기 자전거를 끌고 다녀도 솔직히 단속은 하지 않아요. 단속은 하지 않는데 가급적 저는 그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위험한 큰 도로, 자동차들이 최저 속도가 70km예요. 이런 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 도로를 제가 제 전기 자전거로 50km 최고 속도를 내고 달려도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통행에 그 불편을 주죠. 방해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좀 주행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일반 도로로만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 인도가 은근히 요철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이렇게 요철 구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잘 안 타게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좀 간혹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알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50W 20km로 달릴 때 최대 몇 개 정도 이제 배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데요.
제가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주행할 때 이제 단가는 떠나고, 단가는 이제 뭐 그때그때 다 틀리니까요. 단가는 떠나서 최대 많이 한 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순정일 때 350W에 25km 속도 제한이 있을 때 최대 5개까지 해본 게 최고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콜 운이 좋았을 때, 거리도 짧고 약간 이랬을 때 그 조리 대기도 없었고 이랬을 때 가능했던 거고요. 시간에 5개를 계속 전기 자전거로 찍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콜이 많아도 확률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중간에 조리대기 한 번이라도 걸리면은 완전히 뚝 떨어져요, 횟수는. 그리고 이분은 이제 AP1이라는 스쿠터를 이제 타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 달고 27km까지 속도가 안 난다고 하세요. 이제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모르는 기종이지만 모든 속도 해제는 모든 그 속도 리밋 걸려 있는 거는 해제가 다 가능은 해요. 해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 해제를 하는 순간 국내법상 그냥 일반 원동기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리밋 해제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고요. 제가 이것도 경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아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부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전화가 끊어진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다시 확인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개인이 리밋을 해제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경찰청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한 사설 업체 가면은 리밋 해제를 해주는 업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약간 공식적인 이런 체인점 같은 업체들은 안 해줘요. 왜냐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사업자가 있는 곳에서 뭔가 리밋 해제를 해주면 불법인 걸로 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샵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리밋 해제 관련돼서 되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곳들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채널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분인데, 그 배달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처럼 퇴근 후나 쉬는 날에 이제 배달해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전기 자전거와 헬멧 여러 장비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듯 싶네요. 전기 자전거에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는군요. 그렇군요. 오래 타려면 새 제품 구매해야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실상 그냥 맘 편하게 새 거 구입하시는 게 이쪽 시장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중고를 알아보다가 결국엔 새 거를 카드 할부로 구매를 했지만 솔직히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웬만한 전기자전거, 그냥 일반 레저 전기자전거 단톡방, 그리고 배달하는 전기자전거 단톡방,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대형 단톡방들을 거의 한 7개 그 정도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뭐 중고로 내놓는다, 뭐 계기판 바꿔서 뭐 중고로 내놓는다, 뭐 몇 년 탄 거 뭐 키로수 속여서 판다, 뭐 이런 글들을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형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 현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타셨던 분들이 아닌 이상은 다 키로수를 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며 로터며 타이어며 뭐 배터리 뭐 요런 거 등등 다 모든 게 소모품이에요. 자전거 자체가 다 모든 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 소모가 된 부분을, 소모성 부품들을 전부 다 새 걸로 교환해주고 판매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는 솔직히 좀 꺼려집니다. 그리고 새 거를 만약에 구매하시더라도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면은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나 아니면 뭐 타이어 교체나 이런 소모품 교체 비용이 이제 한 번씩은 계속 드는데 이 샵에서 하게 되면 자전거 공인비가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제 이제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샵에 가게 됩니다. 샵에 가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전거 가게들의 자전거 그 샵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가게에서 산 게 아니면은 돈을 주고 하려고 해도 싫어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자전거 샵 사장님들이 몇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르시면은 내 집 근처에 있는 자전거 샵에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랑은 아니고 이제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사설 자전거 수리점도 내 근처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 뭐 수리할 뭐 부품은 구입을 또 해외 직구로 해도 내가 직접 교체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 자체도 해외 직구를 해도 이제 정말 뭐 중요 부위, 뭐 배터리나 모터 이런 거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직구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전기 자전거를 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자전거 샵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국내 브랜드, 그나마 조금 입소문이 퍼진 브랜드, 약간 체인점 같은 약간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기 자전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살짝 좀 쌓여 있을 뿐이지 정말 엄청난 뭐 대형 규모의 회사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그 정도 있는 규모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제 댓글은 다 이 정도로 됐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자, 이분 거는 너무 길어서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의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배달하시려는 분 있죠. 그분한테 또 대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로 3년 동안 본업으로 배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 거는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게 아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올린 영상일 거예요. 이분이 댓글을 엄청나게 잘 달아주셨어요. 일단 세금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급 명세서에 보면은 배달 해당 어플에 지급 명세서를 보면은 그 안에 각종 세금들이 얼마씩 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씩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익이 다 개인마다 다른데, 제 옆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매일 조금씩만 타세요. 조금씩 타는데 거의 뭐 하루의 수익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객센터에 전화해본다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세금 떼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세금은 어플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1년에 한번 종소세 내는 거, 홈택스에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종소세를.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그때 추천드렸죠. 유튜브 채널 널나경이라고, 널 위한 나의 경험 줄여서 널나경, 이분 채널에 보면은 종소세 신고하는 거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 거 똑같이. 예, 그렇게 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댓글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설명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이 정도. 예, 정말 전문가급으로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배터리 값이 이제 비싸다는 걸 이분이 알게 되셨어요. 전기 자전거가 사실상 배터리 값이 자전거 가격의 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모든 전기 자전거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자전거 인터넷으로 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구매하기 누를 때 옵션 사항이 있어요. 뭐 배터리 10A짜리인지 뭐 15A짜리인지 20A짜리인지 뭐 이렇게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 전기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몇 암페어가 대략 얼마 정도 되겠구나, 약간 요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의 진짜 배터리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V7에 그 보조 배터리 20A 추가 장착하려는 거를 빨리 못하는 게, 그게 약 한 75만원인가 80만원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구매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전에 되게 장문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또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것도 같은 날에 이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자전거 샵 사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사실 중국산 배터리도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있다고 해요. 삼성이나 LG보다 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되게 좋은 배터리인데도 국내에서는 안 먹힌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중국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분도 중국산을 못 쓰고 뭐 삼성이나 LG 거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중국계 무조건 하자가 많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이나 LG 그 배터리 셀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터리는 사실 아직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댓글 달아주신 게 정말 일반 소비자층이 알아야 하는 모범 답안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댓글은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요. 지금은 배달을 했던 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몇 개 안 된 댓글에 대한 부가적인 영상 설명을 드리려고 찍었는데도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남긴 거니까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